디다스코입니다. 자, 이전까지의 문장들 중에서 단어 정리 안 된 것 몇 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1923년의 논쟁, 과학과 현학의 논쟁, 이게 장찐마이와 딩웬찌앙의 논쟁이라고 할 때, 이때가 1923년 2월의 장찐마이의 강의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때가 중화민국 건국 초기라고 하거든요.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중화민국이라는 단어 때문에 대만으로 오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논쟁은 중국 본토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이 당시는 중화민국이에요. 중국이란 것은 중화민국에서 시작이 됐고 1911년 신해혁명부터 중화민국이에요. 그래서 신해혁명이 시작이 돼서 위안스카이 쪽의 북쪽과 국민당 쪽의 남쪽이 연합을 해서 중화민국을 세우는 거예요. 바로 분열이 돼서 군벌의 시기로 접어드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당이 대여섯 개의 군벌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그 시기를 중국 본토 역사에서도 중화민국 시절이라고 하고 줄여서 민국이라고 해요. 민국 시기라고 하고 중국 본토에서도. 그래서 이 중화민국이란 게 군벌로 나뉘어지고 나서 순원, 손문이 죽고 나서 북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북벌이 1926년에서 27년이에요. 장개석이 이끄는 게 그 직전에 공산당과 1차 합작을 한 거고요. 초기에 중국의 공산당이란 것은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았어요. 국민당에 얹혀가는 합작이었던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세력은 어쨌거나 남쪽 광동의 국민당 진영이었고 그래서 1926년에 북벌을 해서 바로 그 다음에 중국 전역을 통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직후에 공산당과 국민당이 분열을 한 거예요. 그게 제1차 국공 분열인 거고 그래서 장개석, 장제스가 북벌을 해서 중국을 통일할 때 만주 지역의 봉천 군벌인 장장님, 즉 장쩌린이 장개석 세력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두려워한 일본 애들이 북경에서 돌아오는 장장님을 기차를 타고 봉천에 거의 다 도착을 할 때 그 철교를 일본 애들이 폭발을 시켜서 장장님이 죽어요. 그게 황고든 사건이란 거고 장장님의 아들인 장항량, 장쉐량이 아버지를 잇는 거고 이 장항량의 만주 지역을 일본 애들이 먹기 위해서 벌인 자작극이 류조호 사건인 거고 그 류조호 지역의 남만주 철도를 일본 애들이 폭파하는 자작극을 벌이면서 그 탓을 장항량, 장쇠량에게 돌리고 장쇠량의 진영을 일본 애들이 쳐들어가면서 만주 사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9.18 사변이라고 하는 만주 사변부터 중일전쟁의 시작으로 봐요. 그래서 그 즈음에는 여전히 국공 분열의 내전인 거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그래서 장항량이 지금 국공 분열할 때가 아니다. 일본이 지금 저렇게 류조호 사건 자작극을 벌이면서 만주를 발판으로 중국을 먹으려고 한다 하면서 시안에서 장항량이 장개석을 감금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시안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시안 사건으로 다시 국공 합작이 되는 거고 그게 제2차 국공 합작이에요.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쳐서 일본에 대항하는 중일전쟁을 이어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1945년에 일본이 2차 대전 패하고 다시 국공내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당은 대만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국민당이 대만으로 가기 이전에 국민당의 본부는 남경, 난징이었어요. 장찐마이로 대표되는 대만의 헌법 수립은 난징에서 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대만으로 넘어간 거고요. 1945년 직후에 그 시기를 모두 중화민국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택동이 중국 본토를 가져오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되는 거고 이 중화민국이란 이름을 그대로 대만에서 국민당이 쓰는 것이고 이것을 중국 땅에서는 거부하는 것이고 이 대만 애들이 중화민국이란 이름 쓰는 것을 어쨌거나 지금 중국 본토에서도 중공 이전의 중국 역사는 1911년부터는 중화민국의 민국 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민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대한민국의 민국을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이게. 그래서 대한제국 할 때의 대한이라는 것은 고종이 만든 거고 민국이란 뒤에 이름은 중국 애들의 중화민국의 이 민국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과학과 현학 논쟁이 장찐마이니 딩웬찌앙이니 신유가 이야기니 할 때 이 사람들은 대만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과 대만 전부를 아우르는 이야기인 거고, 우리가 들어본 신문화 운동이란 것은 이러한 민국 시절에 벌어진 일이에요. 1915년부터 진행된 게 신문화 운동이라는 것이고, 5.4 운동은 1919년으로 따로 보기도 하고 이 안에서 같이 포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개념을. 장찐마이와 량치차오가 현악파라면 이들을 맞서는 게 지금 과학파인 띵웬지앙이라는 정문강이거든요. 이 정문강이라는 사람은 후에 호적, 후시라고 중국 애들이 말하는 이 후시가 띵웬지앙을 평하기를 중국 땅에서 가장 유럽화된 사람으로 호적, 후시가 평해요, 이 사람을. 그리고 이 후시는 역시나 대만으로 같이 장기 섞어 가는 것이고, 후시가 모택동을 상당히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런 중공에서 후시를 상당히 적폐 취급하는 거예요. 후시도 마찬가지로 신유관이 유불돈이를 상당히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이 후시라는 사람은. 노신, 루신이라는 사람도 다 동시대 사람인 거예요. 신문화운동과 5.4 운동 때 참여한, 특히나 이 루신은 유불도의 중국을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고, 인의도덕이란 네 글자는 사람 죽이는 글자다. 그게 광인일기에 나오는 노신의 문장이에요. 루신 입장에서는 유불도 때문에 중국 땅이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을 갖고 유학 진영에서 위대한 중국의 루신 이렇게 써먹는다는 것은 참 코미디예요. 그게 우리가 릴리전을 종교, 신앙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릴리전은 렐리기오에서 왔어요. 라틴어. 렐리기오라는 게 아마도 렐리고에서 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렐리고라는 것은 어브저브, 여기서 어브저브라는 거는 서브와 같은 개념이에요. 봉사한다, 바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venerate, 비너스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 숭배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렐리고라는 것은. 그렇지만 이 렐리기오라는 것은 기원전 1세기의 클래식 라틴어인 거고, 기원전 1세기의 클래식 라틴이라는 것은 카이사르 키케로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클래식 라틴 때는 제사를 상당히 신경을 썼어요. 고대 로마는 자기들의 축제용의 여러 신들이 또한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제사를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이 렐리기오라는 라틴의 개념은 제사의 절차를 정확하게 그대로 행하는 것이 렐리기오예요. 이게 영어로 스쿠리우 플러스, 이그젝트니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스쿠리우 플러스라는 게 고대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예요. 이게 뾰족한 돌이란 뜻이에요. 이게 스쿠리우 플러스가. 그래서 이게 정신의학 쪽으로 가면은 강박증 개념으로 가요. 이게 뾰족한 돌,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거예요. 정서가. 다른 한편으로는 천재적인 개념으로 가는 거고, 아주 정확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스쿠리우 플러스라는 것은. 즉 렐리교라는 것은 제사의 절차, 행위를 그대로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어느 하나 절차상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요. 행동에서 약간 사소한 것이 삐끗해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고, 그런 의미의 정확이에요. 그런 의미의 렐리기오고, 상당히 엄숙하다 이런 개념이 그래서 있어요. 렐리기오에. 그래서 더 가서 그게 파이어티의 아주 엄숙한 제사적인 숭배, 제사 예배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렐리기오는 이런 개념인 거고, 이 주비상경 말씀드릴 때 여기에 승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메저먼트 제다라고 할 때, 지금 중국의 도량형에서 10시승이 1시두예요. 얘들은 앞에 이렇게 시자를 붙여요. 그래서 이 승이라는 게 우리말의 되이고, 두라는 게 우리말의 말이에요. 말. 열대가 한 말이라는 거고, 이게 모택동 때 정한 단위자 제도예요. 이게 중국의 이러한 도량형 제도를 시제라고 해요. 시제 또는 시용제. 시라는 글자가 갑골문에서는 돈을 몸에 지닌 상인이 호객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라는 글자가. 그래서 시장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것이고, 그럴 때 시하면 도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잖아요. 똑같이 일본의 시제라고 있어요. 시세이라고 하는. 일본의 시제라는 것은 메이지 시대 때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쓴 개념이 시제예요, 시제. 지금 무슨 시 이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지만 지방행정구역에 시를 시작한 것이 메이지 시대 때 일본 애들이 시티를 도시로 번역하면서 자기들도 도시의 시를 본격적으로 메이지 시대 때 쓴 거예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이고, 특별시라는 것도 일본 애들이 만든 개념인 거고, 우리말은 모두 일본 애들이 번역해서 쓰는 거예요.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들춰보면은 상상 그 이상으로 정말 그야말로 모든 말은 일본 애들이 서양 애들의 단어들, 서양 애들의 제도들, 그걸 모두 일본 애들이 번역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민주님들이 권력을 잡을 때마다 하는 소리거든요. 그게 똑같은. 그러다가 그 얘기가 쑥 들어가요. 거리니 지명이니 군사문화니 거기에만 한정이 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일본말의 일본 한자의 한글 기호일 뿐이거든요. 우리의 말이라는 게. 학교에서 쓰는 모든 그 교과서의 책의 단어들조차 이걸 얘들이 권력을 잡을 때마다 적폐놀이 쇼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다가 들어가고, 또 다른 애가 권력 잡고 이런 놀이 하다가 들어가고 하는 게 막상 꺼내서 그걸 이슈화 시키면서 위대한 조선놀이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그런 시비가 붙는 거죠. 야, 이 조선 땅에서 일본말 아닌 것이 어딨냐. 바꾸려면 좀 다 바꿔라 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바로 쏙 들어가는 거죠. 그런 말들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저런 지능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언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애들이 참 정의놀이, 민족놀이, 민주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 지능이라는 게 얼마나 미개한가를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래방 책에 아무런 맥락 없는 노래 제목과 번호 외우기, 이 짓을 2500년간 한 거예요. 국동의 배움이라는 게. 선비랍시고 달달달달 외우는 그 책들이란 게 아무런 맥락 없는 글 공부거든요. 그게 너무나 무의미한, 저런 것 하면서 오히려 뇌가 더 썩은 거예요. 저런 썩은 뇌의 유전자 애들이 할 줄 아는 것은 정의놀이, 민족놀이, 민주놀이. 민족도 고려도 아니고 오직 조선민족이고, 조선이라는 것은 고려를 완벽하게, 그 이전에 삼국을 완벽하게 지우고자 했고 지웠던 애들이 조선민족인 거고, 조선이라는 애들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자조선의 그 기자만을 잊고 싶을 뿐인 거고, 이런 애들의 민족놀이라는 것은 조선민족놀이 그 이상은 아니에요. 이런 노래방 책 외우기에 지능의 인간들이 이 땅의 출판업계 학계를 완벽하게 장악한 거예요. 얘들이 방송 권력을 장악한 거고, 완벽하게 이런 세상은 2500년간 모랄이라고는,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힘이라는 게 전혀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게 유교 세상과 이슬람 세상이에요. 그 바닥이 하렘놀이 했던 애들인 거고, 일본의 시제는 행정구역의 도시인 거고, 도시가 생각이 나서 수도라고 하잖아요. 수도, 캐피탈 시티. 북동에서는 국도, 경사, 경성 이렇게 썼어요. 중국, 조선, 일본이 공통으로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자기들이 황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황도라고도 했다는 거고, 쟤들이 제국주의 놀이할 때는 제도라는 단어도 썼다는 거고, 그래서 진한 시절까지는 대부분 쓴 게 이 경사라는 단어예요. 경사 또는 경, 이 단어를 또 많이 썼어요. 이 경사. 그러다가 이 경사라는 단어를 안 쓰고 경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경성이라는 단어도 조선시대에 상당히 흔한 말이 경성이에요. 한양이라는 단어보다도 경성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어요. 경성 제국대학 어쩌고저쩌고해서 일제 때 만들어진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흔히 썼던 말이에요. 조선도, 중국도, 일본도. 그러다가 희한하게 조선 땅에서는 경성제국대학 같은 일제 냄새가 나서 이 경성이란 말이 상당히 낯설어 보이지만, 도라는 단어도 상당히 높은 단어예요. 도령할 때도 이 도고, 도련님도 아마 이 도에서 나왔을 확률이 커요. 도련님이라는 건 순수 우리말로 보지만, 그래서 이 경사라는 말을 쓰다가 사마시에 진나라가 서고 나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경성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고, 사마시가 진나라를
위나라를 세울 때 조조의 위나라를 지우고 이 진나라를 세우는 건데, 이 진나라의 시작이 사마염이잖아요. 이 사마염이 진나라 무제가 돼서 엠퍼러 황제가 되고 자기의 아빠하고 삼촌 그리고 할아버지를 추존을 하는 거예요, 황제로. 사마염의 삼촌이 사마사거든요. 사마사. 사라는 글자 때문에 피휘를 한 거예요. 피휘. 그래서 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사라는 말을 저 때부터 안 쓰고 경성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진나라 이야기를 잠깐 하죠. 사마시의 시작이 사마의예요. 사마의. 사마중달이요. 삼국지에. 이 사마의가 조조보다 24살 어려요. 그래서 조조의 후반기 때 사마의가 기용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제갈량하고 붙는 거고요. 조조가 죽고 조조 다음에 조비, 조예, 조방 이렇게 조조 포함 4명을 모시는 게 사마의예요. 사마중달. 상당히 비중이 높은 인물이에요. 이 사마의라는 사람은. 조조는 황제를 선언하지 않아요. 조조는 위나라 왕을 하는 거예요. 위나라 왕. 위왕을 하면서 한나라의 승상을 겸하는 거고요. 위왕이라는 것 자체를 시작하는 것도 조조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요? 한나라라는 400년은 왕이라는 것은 유씨들만 하는 거거든요. 조조는 400년간의 그런 관습을 버리고 유씨가 아닌 자기가 위왕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조조는 상당히 큰 일을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차마 한나라를 지울 수는 없어요. 조조가 당장은. 그래서 삼국지에서 조조가 한헌제한테 협박을 해서 황제 자리를 내치고 자기 아들을 황제로 올렸다라는 것은 삼국지 정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은 단지 나관중의 소설에서만 그렇게 쓸 뿐이에요. 전혀 사실과 달라요, 그거는. 그래서 조조는 위왕이라는 타이틀을 취한 것도 큰 거고, 조조가 죽고 조비가 황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작업은 모두 사마의가 하는 것이고, 조비는 위에 2형이 있었어요. 이전에 모두 죽었고 배다른 형들이요. 그래서 조조가 처첩이 15명이 있었어요. 이 15명의 여자들 중에서 남자애들이 25명, 여자애들이 6명. 이게 중국의 역사라는 게 이게 청나라까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2500년간. 고대 그리스 로마의 중세 유럽의 역사라는 것은 이런 짓은 없어요. 이게 정말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게. 얘들은 전쟁을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얘들은 전쟁을 하렘놀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얘들은 전쟁을 강간의 약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프레임은 이슬람 애들의 아랍, 이란, 투르크, 터키 쟤들의 전쟁사도 보면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이게. 얘들은 민간인 약탈과 강간, 하렘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중세 유럽의 마던의 유럽과 비유럽의 차이가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러한 면으로 보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데, 이런 남녀 간의 이야기에서 옳고 그름이 모랄의 정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감정과 이성이 같이 엮이는 게 남녀 간의 로맨스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차이가 또한 결정적이고, 2500년간의 역사만 따질 때도. 그래서 타키투스가 게르만 애들을 평하는 게르마니쿠스를 쓸 때도 게르만 애들이 야만이다라고 칭하면서도 타키투스가 쓰는 게 게르만 애들의 그 부부간의 피델리티, 피데스라고 하거든요. 그게 부부간의 그런 일부일처간의 다른 남자,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 않는 저런 게르만 애들을 보고 상당히 인상을 받아요, 타키투스가. 어떻게 야만 애들이 저런 남녀 간의 피델리티가 있지? 이 게르만 애들이 신약의 예술을 접하면서 상당히 그게 잘 흡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얘들 원래 바닥이 희한하게 그런 남녀 간의 피델리티, 남녀 간의 로맨스가 기원 전에도 그게 유별났던 거예요, 그게. 그러한 정서에서 신약의 예수가 참 잘 스민 거예요, 이게. 유럽 역사라는 게 중세를 시작하면서도. 그래서 그 7개 공유의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훈족의 아틸라가 유럽을 쳐들어갈 때
그때 그 해가 칼케돈 회의가 열리는 해예요. 그때가. 그래서 아틸라가 콘스탄티노플을 쳐들어가려고 할 때 비잔틴에서 뇌물을 쓰면서 아틸라를 서쪽으로 시선을 돌리거든요. 그럴 때 아틸라를 만난 사신의 이야기가 지금 있어요. 그런 아틸라도 하렘의 여자 무리에 있는 거고, 얘들의 전쟁이라는 것은 약탈과 강간인 거고, 칭기스칸 애들이 중세에 들어올 때도 정말 잔인한 약탈에 잔인한 강간짓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유럽 애들이 그런 것은 경험해보지 못해서 칭기스칸이 올 때도 상당히 무서워했던 거예요. 별 희한한 애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인간 가죽을 벗겨서 공을 찼다는 등 하거든요. 특히나 이 중국 애들의 그러한 전쟁의 컬처는 참 희한한 거예요. 유럽 진영과 이렇게 볼 때도. 프로이트가 인간의 문명사를 이야기할 때 인간의 진화란 것이 성욕을 승화시켜서 인간의 문명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성욕의 그런 디자이어 에너지를 문명을 개발하는데, 그리고 인간의 그런 감정을 더 승화하는데 썼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그래서 인류는 진보했다고 프로이트가 그렇게 말을 해요. 정확하게 맞아요. 이 극동애들은 그냥 꼴리는 대로 그냥 싸고 싶은 대로 싼 애들이에요. 책이란 것은 노래방 책에 아무런 맥락 없는 글자들만 외운 거고, 그래서 지능이 없는 거예요, 얘들이. 할 줄 아는 것은 자기들이 위대하다. 자기들의 이러한 역사가 위대했다. 이 이야기 외에는 할 수 있는 말들이 없는 거고, 저런 말을 하는 애들이 위대해 보이는 거고, 민들에게는. 그 민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러한 그야말로 지옥 같은 세상을 2500년간 겪은 사람들이거든요. 저런 사람들이 다시 현현해서 저런 애들의 저런 말을, 자기들을 2500년간 죽인 문장들을 옳다며 박수치면서 저런 애들을 띄우는 게 또한 민들이에요. 민들. 이 참 비참한 거예요, 이게. 아무런 모랄이 없는 거죠. 민들이나 권력들이나.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상당히 대단한 정의자연하는 거고. 그래서 조비가 한 헌제에게 작은 땅을 주고 거기에 왕으로 봉하는 거예요. 얘들은 그 이전에 나라를 지울 때 그 킹을 죽이지 않아요. 그 킹에게 땅을 주고 킹이라는 왕 자리를 주고 자기는 황제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킹을 아작을 내면서 지우는 것은 오직 조선밖에 없어요. 조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소개시켜 드렸듯이 태종이 즉위하고 그동안 20년간 고려 왕씨들, 귀족들을 아주 싸그리 죽였거든요. 고려 대학살이라고 명명을 해야 해요. 조선 사가애들이 이게 지금 학계 권력을 역시나 잡아서 고려 대학살이라고 명명을 하지를 않는데,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가 하는 말이 중국사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이전 왕조를 아작을 낸 적이 있었니? 하니까 신하애들이 오직 56국에 그런 오랑캐들이 중국을 짓밟을 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은주일에 중국 정사에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대한 조선 버러지는, 우리는 인간이 아닌 버러지입니다. 당연히 오랑캐 애들처럼 이전 왕조를 우리는 죽여야죠.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우리가 아무리 버러지지만 이제 그만 죽이자. 다 죽였잖냐. 20년 동안 했으면 됐지 하면서 안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저런 조선의 핏줄 애들이 민족거리면서 고려를 갖고 오는 것은 저것도 참 신기한 거죠. 저 뇌구조가. 조비가 황제가 돼서 바로 죽고 6년 후에 아들 조예가 황제를 하고, 조예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2명을 데리고 와요. 조예가. 그 중에 한 명이 조방이에요. 조방. 그래서 조방의 친아빠가 누군지는 몰라요. 단지 조씨 핏줄인 것 외에는 여러 설이 있지만, 그래서 조방이 239년에 나이 7살에 위나라 황제를 하는 건데, 이 4대를 거쳐서 위나라의 가장 큰 세력은 사마시인 거예요. 사마시의 사마의, 그리고 그 두 아들 사마사, 사마소예요. 그래서 조방이 황제가 되고 10년이 지나서 이 사마씨들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위나라의 대장군이 조상이에요. 이 조상이라는 사람은 조조의 조카 핏줄이에요. 이 조상은. 그래서 조상의 위나라 병력과 사마의, 그리고 아들 사마사를 주축으로 한 병력이 전투를 벌인 거예요. 이게. 이 해가 249년이고 이 전투에서 조상이
죽어요. 그래서 권력은 완벽하게 이 사마시 부자에게로 넘어온 거고, 그 상태에서 다시 조방이 사마시를 또 치려다가 아예 사마시들이 조방을 폐위를 시키는 거예요. 254년에. 그리고 나서 조모를 올리고, 조모 다음에 조환 때 위나라를 사마시들이 지우는 거예요. 조환을 마지막으로 위나라가 지워지는 거고, 사마염에 진나라가 세워져요. 그래서 진무제 사마염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사마염의 아빠는 사마소인 거고, 사마사는 사마소의 형인 거고, 사마소일 때 진왕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조조의 플랜을 따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사마소가 진왕이 되고 자기 아들이 조환을 내리고 진황제가 되면서 역시나 조환에게 작은 땅을 주고 자귀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마염이 진나라를 시작을 하는데 265년부터 25년간의 이 사마염의 진나라는 그야말로 태평성대예요. 이게 사마염의 진나라 시절이 태강지치라고 해요. 태강이라는 게 태평성대할 때의 태평이에요. 그게 가장 잘 나갔다는 시기인 거예요. 이게 사마염의 25년간이 천하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세금도 평등했고, 그리고 세금을 상당히 낮췄어요. 경제는 너무나 잘 돌아가고 사람들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게 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편안하고 즐겁게. 이게 사마염의 태강지치인데, 그래서 사마염 시기의 다른 말이 분신세부라는 단어예요. 분과 신이 부를 다퉜다. 그만큼 부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게 세라는 단어가 비세, 비싸이. 중국에서 시합한다라는 단어로 써요. 이게 비세라는 게 할 때 이 세가 겨룬다, 다툰다. 그야말로 부를 다투는 시대고, 신하들 자체도 부가 넘쳐나는 거고, 그러면서도 민들도 나름 잘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석숭이라는 인간이 이 당시에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 석숭이라는 신하는 뭐 100명의 첩을 뒀다는 등 어쩌고저쩌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중국사에 이렇게 빈번해요. 이게 얘들은 이렇게 놀 때는 이렇게 먹고 싸고 놀면서 문화적으로는 한 게 없어요. 얘들이 또한. 그래서 진나라는 사마염의 태강지치 25년, 이게 전부인 거예요. 바로 파랑의 난이 발생해요. 사마염이 죽고. 이 사마염의 진나라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조조의 위나라 같은 경우는 왕을 두질 않았어요. 유씨들의 400년 한나라는 소위 군국제라는 걸 하잖아요.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공무원을 파견시키는 동시에 일부의 땅들에는 유씨들에게 왕자리를 주면서 직접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조조의 위나라는 자기 조씨들에게 왕자리의 땅들을 거의 주질 않았어요. 거의 직접 중앙에서 다스린 게 조조의 위나라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나라가 거의 4대 만에 망했거든요. 이게 사마씨가 자기가 직접 가지고 논 위나라가 이렇게 약한 것은 이 조씨들의 핏줄들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씨의 진나라는 사마씨라는 씨족들을 키우는 거예요. 얘가 웃기게도 자기가 망친 위나라는 조씨들이 약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진나라는 사마씨들을 키우자 해서 사마씨들에게 나라를 주고 왕자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27개의 나라를 아마 만들 거예요. 이때. 그래서 27개의 나라를 주고 모두 사마씨들로 왕자리를 주고, 그 20-30여 개의 나라를 대중소 이렇게 나눠서 군 병력도 차등을 두면서 그 나라를 유지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중앙 권력은 죽고 지방 권력이 같은 사마씨들의, 얘들이 오히려 권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파랑진난이라는 난이 일어난 것이고, 자기들이 서로 황제를 하겠다고. 그래서 사마염이 죽고 바로 이게 터지면서 이 파랑의 난이 16년간 걸쳐서 하는 거고, 자기들이 내분이 나면서 바로 흉노 선비 저갈강의 5호에 16개의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304년부터 439년까지. 이때 진나라의 수도는 낙양이에요. 낙양. 이 5호 중에 흉노 애들이 낙양을 치는 게 영가지난이에요. 영가지난. 이게 311년이고 진나라의 3대예요. 바로 이 진회제. 흉노 애들한테 잡혀서 포로가 되고 바로 2년 후에 처형을 당해요. 온갖 수모를 다 겪고, 그래서 진나라의 진회제를 죽이고 세운 애들이 흉노의 전조예요. 전조. 그래서 진나라는 이 사마의 넷째 아들 핏줄이 동쪽으로 가서 그 동진도 80년 겨우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진나라가 바로 지는 거예요.